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골 마을에 여러 세대 동안 평화롭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는 맹자의 성선설을 신봉하며 서로의 선한 본성을 존중하는 삶을 살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인간 본래의 선한 마음을 깨우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이에 기반한 독특한 교육, 체계와 생활 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마을의 한복판에는 희망의 숲이라는 곳이 있었고, 이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나무와 풀의 집합체가 아니라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선한 본성과 깊이 연결된 장소로, 모든 아이들은 반드시 일정한 기간 동안 숲에서 머물며 자신의 내면을 탐구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여러 세대를 걸쳐 내려오며 마을의 중심 철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작은 소년 윤희는 꼭 그 숲에서 자신만의 선한 본성을 찾아 나서는 여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윤희는 항상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가끔 세상의 부조리함과 부정적인 감정에 부딪힐 때마다 혼란스러워하곤 했습니다. 숲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윤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으며 자신만의 선한 본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숲에는 감정을 비추는 거울의 호수라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이 호수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면 본인의 참된 내면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윤희는 호수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두려움과 미움을 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윤희는 처음에는 이를 부정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가진 부정적인 감정 역시 자신의 일부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나지막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선과 악을 함께 지니고 있으며, 진정한 선함은 그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드러나는 법이지. 윤희는 그 소리를 따라 더욱 깊이 자신의 내면을 탐구했고, 점차 평온함과 따스함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내면의 선함을 유지하고 싶다는 강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숲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마을로 돌아온 윤희는 그간의 경험을 친구들과 가족에게 나누며 자신이 깨달은 바를 실천하려 했습니다. 그는 작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담담히 자신의 선한 본성을 드러내었습니다. 윤희가 전파한 이러한 태도는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윤희는 자라서 마을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대 역시 희망의 숲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마을은 변함없이 평화롭게 유지되었습니다. 윤희는 늘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의 본성은 선합니다. 그러나 그 선함을 지키고 발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며, 올바른 선택들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맹자의 성선설은 그 작은 산골 마을의 삶을 이어가는 근본적인 원동력으로 인간 본래의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지켜나가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조용한이라 불리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아끼고 행동을 조급히 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조금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동시에 그의 지혜를 존경했습니다. 그 노인은 늘 그의 삶과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그의 철학은 바로 노자의 무의자연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는 매년 이맘때쯤이면 거대한 연못의 물고기들이 사라지는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해에는 물고기를 잡겠다고 호들갑을 피우며 여러 가지 기발한 장치를 동원했지만, 물고기들은 더욱 깊숙이 숨고 마을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곤 했습니다. 또 다른 해에는 연못 가운데 이상한 연기가 피어오르며 사람들은 놀라 뒷걸음질 쳤죠. 그래서 이번에는 모두 모여 조용한 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에게 다가가 이번 해에는 물고기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를 물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는 욕심을 버리고 연못을 그대로 두어보세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그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연못은 정말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물은 맑아지고 자세히 보니 곳곳에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유영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고기가 많아진 것을 확인한 마을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노인은 다시 한번 조언했습니다. 자연을 믿고 그 흐름을 받아들이세요. 마을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아 이익을 얻을 순 없었지만, 대신 그 연못 주위에 평화롭고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 관광객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은 오히려 더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평온을 되찾으면서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조용한 이의 지혜를 떠올리며 조급함을 내려놓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들은 무의자연의 철학을 삶의 구석구석에 적용하였고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을은 시간이 흐른 뒤 예전보다 더욱 번성했으며 더불어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노자의 이야기와 살아있는 철학은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도 깊은 감명을 주곤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신기한 마을회관이 있었다. 그 마을회관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비밀을 알려준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누군가는 그곳에 가서 사랑을 찾았고 또 다른 이는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했다. 그날도 많은 마을 사람들이 마을회관으로 몰려들었다. 마을회관 앞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 노인은 이황의 철학에 대해 잘 알고 있기로 소문난 이였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에서 겪은 흥미로운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와 기가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지 않소? 내가 젊었을 때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노인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다. 어느 여름날 나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고민을 안고 전국을 떠돌며 지혜를 찾고 있었소. 그때 한 노승이 앉아 계신 것을 보고 다가가 인생의 해답을 물었소. 노승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물과 나무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소. 물은 기와 같고 나무는 이와 같다오. 나무가 물을 머금어 자라는 모습을 보면 물이 없이는 나무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소. 그러나 나무가 그저 물을 흡수하기만 한다면 물 또한 흘러넘쳐 의미 없을 것이오. 이처럼 이와 기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도와야 비로소 완전해진다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물과 나무의 관계를 떠올렸다. 노인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내 삶을 되돌아보았소.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목표들이 과연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늘 물질적인 행복만을 추구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되었소. 그는 손을 펼쳐 마을 사람들을 차례로 가리켰다. 여러분도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 가와 기의 조화를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들의 내면의 도덕적 원리가 외부의 물질적 요소와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지 말이오. 그것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는 삶을 이끌어줄 것이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깊은 통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내면의 도덕적 가치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자 다짐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마을 회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삶의 깊이를 깨닫게 해주는 장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마을 회관을 신기하게 여기지 않았고 거기서 배운 철학을 통해 각자의 삶을 풍요롭게 변화시키고자 했다. 그런 변화의 시작은 노인이 들려준 이기호발설의 지혜였던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조용한 마을에 영리하고 호기심 가득한 청년 성민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민이는 늘 세상의 이치를 궁금해하며 어떻게 하면 자신과 세상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율곡 이기원론이라는 흥미로운 학문에 대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성민이는 이 이론을 이해하고자 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성민이는 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겠다고 마음먹고 마을의 학자 전필재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선생은 성민이를 반갑게 맞으며 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아, 이란 모든 사물의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란다. 쉽게 말해 나무는 나무다워야 하고 물은 물다워야 하는 본질을 뜻하지. 이 본질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존재하며 마치 별이 아무리 흐린 밤이라도 하늘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항상 있는 거란다. 성민이는 머릿속에 별빛이 반짝이는 것을 상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치 보편적 진리를 찾아가는 탐험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성민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기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이번엔 자연 속으로 떠났습니다. 숲속에서 만난 도인은 성민이에게 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란 물질적이고 변화하는 것이란다.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바람이 불며 사람이 숨을 쉬는 모든 것은 기의 작용이지. 기는 언제나 움직이고 변화하며 우리의 감각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것들이란다. 성민이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느꼈습니다. 그는 기가 주는 신비로운 힘에 감동하며 이와 기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날을 고 이기의 원론을 깊이 사유한 성민이는 드디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마을로 돌아와 동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와 기의 결합체입니다.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본질과 변화무쌍한 현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멀어지지 않고
또한 변화하는 세상에 유연하게 적응할 때 부인은 비로소 참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민이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리학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성민이는 율곡 이이의 철학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삶의 깊이를 느끼게 했고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계속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성민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치와 늘 변화하는 현실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